안녕하세요. 벌써 아이파이 위젯 9차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위젯의 상태를 업데이트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태 업데이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상태 업데이트란 위젯이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드에서 직접 값이나 상태를 바꾸게 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위젯과 다른 위젯을 함께 사용을 할 때 서로 연동성을 줘서 같이 바뀌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태 업데이트 기능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텍스트 박스에 자동으로 숫자가 입력되도록 하고 싶을 때, 혹은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 어떤 버튼을 비활성화하도록 하는 기능, 반대로 체크박스 체크를 해제했을 때 어떤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입력값을 다르게 넣었을 때 자동으로 새로운 결과를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방식의 기능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예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혹은 필수로 채워야 되는 칸을 채워야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실제로 만들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네, 오늘도 저의 화면과 비슷하게 생긴 구글 콜앱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화면 왼쪽 위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더보기 그리고 구글 콜앱 클릭해 주시면 새로운 파일이 뜰 겁니다. 제목은요, 오늘 아이파이 위젯 9차시이기 때문에 실습 9차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작성해 주시고 새 코드 칸을 하나 추가해 주세요. 자, 새 코드 칸을 왜 추가할까요? 다들 이젠 거의 자동으로 입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아이파이 위젯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가장 위에 작성해야 되는 한 줄이 있었어요. 바로 from 아이파이 위젯 import 별. 직접 입력하고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의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위젯 상태 업데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이시는 속성 4가지를 대표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value, .description, .disabled, .observe 이렇게 4개의 속성을 한번 사용해 보실 거고요. 위에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value는요, 우리 항상 현재값 혹은 초기값을 의미를 했었죠. 그리고 description은 설명으로 적혀있는 텍스트에 관한 어떠한 기능 속성을 나타내는 거였고요. disabled는 활성화시킬지 비활성화시킬지를 주로 다루는 속성이었습니다. observe는요, 값이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이 항상 거의 다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속성의 영어 이름만 봐도 바로 어떤 기능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습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의 실습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전에 봤었던 코드들보다 살짝 길이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살펴보다 보면 우리 이전에 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슬라이더 값을 텍스트로 보여주도록 하는데 실시간으로 값이 연동되어서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 거예요. 코드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실제 칸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슬라이더라는 변수명을 지정해서 int 슬라이더 하나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int 슬라이더 정수 슬라이더였죠.
그리고 description, 설명을 어떤 멘트를 추가하고 싶은지 확인했더니 점수 땡땡이라는 말을 추가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description 점수를 넣은 int 슬라이더를 만들어서 슬라이더라는 변수명에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description 현재 땡땡이라는 옵션과 함께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라는 이름의 변수명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define의 줄임말인 def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sync slider text라는 명칭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겁니다. 이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그냥 이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슬라이더와 텍스트를 싱크를 맞추겠다라는 의미로 싱크 슬라이더 텍스트라고 함수명을 정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한 명칭으로 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그 안에 담긴 기능으로는요, 텍스트의 값에 change new라고 해서 변화되는 그 상태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스트링은 우리 파이썬 기본 개념에서 문자를 의미했었죠. 문자열로 바꿔서 텍스트 밸류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든 후에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더, 오브설브? 우리 위에서 봤던 익숙한 단어예요. 그쵸? 우리 변화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싱크 슬라이더 텍스트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실행을 할 건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세요. 슬라이더와 텍스트 이 두 개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직접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점수 땡땡 그리고 슬라이더가 나타났고요. 현재 땡땡 텍스트 박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여 볼게요. 보이시나요? 제가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올릴수록 숫자가 바뀌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바로 현재 땡땡 옆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신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제 한번 지금 실행을 시켜봤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반대로 텍스트에 있는 값을 슬라이더 값으로 연동을 시켜서 슬라이더가 자동으로 바뀌도록 해볼 거예요. 바로 저도 코드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싱크할 건데 텍스트를 슬라이더로 연동시켜 보겠다 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냥 싱크 텍스트 슬라이더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또 다른 함수명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if문이 나오게 되네요. 자, 만약에 새로운 변화가 숫자라면 슬라이더의 값을 이제 반영을 해달라, 슬라이더 값에 반영을 해달라 라고 말하는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설브가 또 나오네요. 관찰을 할 건데 새로운 값에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싱크 텍스트 슬라이더 안에 이 기능들을 시행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와 슬라이더를 보여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제가 이번에는 현재 땡땡 옆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직접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방금 제가 19라는 숫자를 직접 텍스트 박스에 입력을 해봤더니 점수 땡땡 옆에 있는 슬라이더의 숫자가 그리고 점의 위치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50을 넣었더니 50에 해당하는 위치로 동그라미 도형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50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 박스와 슬라이더 두 개의 위젯을 서로 값이 연동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점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여러 개의 위젯 사이에 서로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예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체크박스를 활용해 볼 건데요. 체크박스에 따라서 다음 버튼이 눌리게 할지 안 눌리게 할지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 바로 이 동의합니다 라는 화면이나 아니면 제출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체크박스라는 변수명에 저장을 해줬고요. 오랜만에 봅니다.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서브밋 버튼을 만들었어요. 변수명도 제가 마음대로 그냥 정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변수명을 쓰셔도 됩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가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toggle submit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이걸 가지고 활성화할지 비활성화할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관찰을 할 거예요. toggle submit이라는 기능을 수행을 할 건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위젯들이 연동할 수 있도록 names는 value라는 옵션을 추가했고요. 체크박스와 submit 버튼을 보여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실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관에 동의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체크박스가 나타났고요. 제출이라는 글씨가 적힌 버튼이 비활성화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false로 되어 있는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제출이라는 이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걸고 그 다음에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혹은 비활성화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나 더 볼게요. 상태 변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꿀 겁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적인 측면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버튼을 만들어주고 토글 버튼을 만들어주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change color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고요. if else 문을 사용했습니다. 자,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는 버튼의 스타일을 success라는 디자인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success라는 디자인은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버튼 스타일의 옵션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버튼 스타일을 그 외의 상황에서는 Danger라는 디자인으로 한번 설정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변화 상황 감지해서 이 기능이 실행되도록 할 거고요. 디스플레이 시키겠습니다. 토글과 컬러 버튼을요. 자, 실행시켰더니 켜기 끄기 나와 있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켜기 끄기를 눌렀을 때 초록색으로 상태 버튼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서 끄기를 만들었더니 상태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Success 디자인과 Danger 디자인이에요. if와 else 문이 이렇게 4줄 정도 차지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한 줄로도 if, else 문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켜기를 눌렀을 때 상태가 success로, 끄기로 되었을 때 상태가 danger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태 업데이트 기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2가지 조건을 이렇게 작성해 드렸고요. 이거에 따른 코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